우리 아이한테 선행이 필요한지 현행이 필요한지는 소위 IQ 테스트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선행은 매우 잘하는데 현행에서는 매우 조금 부족하거나 하다라는 건 이미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재 아이의 진도인 선행에겐 익숙하나 이미 복습되지 못하고 지나온 현행에서는 매우 응용력이 떨어지거나 이해 폭이 좁아져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문제풀이, 그리고 단순히 지금 내가 학원 다니고 있고 문제풀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올 수 있으나 내가 지나온 과정, 복습되지 않은 과정, 그리고 제대로 된 개념과 사고의 폭과 이해의 폭, 내가 정말 이해하고 정말 알아내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로 계속 과정만 밟아왔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선행에서는 매우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으나 이미 지나온 현행에 대해서는 복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개념 이해나 사고의 폭에 대한 이해, 검증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지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처럼 계속 선행은 하고 있고, 그러나 지나온 현행에 대해서는 문제를 틀린다라든지 이해의 수준들이나 이해의 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준까지는 유지될 수 있으나 그 이상에서는 뛰어넘지 못하는 오류를 보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의 선행이 부모의 불안, 또 부모의 어떤 보상심리, 어떤 부모가 원하는 아이의 모습 때문에 계속 진행되곤 있지 않는지, 정말 우리 아이에게 선행이 맞는지는 IQ 테스트, 그리고 아이의 심리 상태, 또 아이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반드시 부모의 성향과 기질,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같이 통합적으로 이해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맞는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이 선행인지 현행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 맞을 수 있는지, 또 어느 텀을 둬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정밀하게 알아가고 중간중간 아이가 발달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환경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또 부모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도 디테일하게 중간중간 체크해가고 지속적인 성장과 이해가 꼭 필요할 수가 있겠죠. 보통 웩슬러 지능검사나 이제 아이의 IQ 테스트, 지능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했을 때, 이제 매우수 수준으로 나왔고, 주변에서도 이제 영재 교육이거나 선행을 혹은 이제 특별한 교육기관을 추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웩슬러 지능검사만으로 특별히 추천서나 소견서를 써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이마다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서 매우 우수하다, 소위 영재다, 선행이 필요하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웩슬러 지능검사로는 매우 우수하게 나왔으나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전체 IQ만 보는 게 아니라 영역별 편차를 봅니다. 아이의 언어 이해라든지 시공간이라든지 이런 유동추론이라든지 작업기억이라든지 처리 속도라든지 전체 IQ뿐 아니라 영역별로 아이가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지, 뇌파도 알파파와 세타파가 잘 균형에 맞춰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심리검사 풀밭대를 통해서 또 아이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기질과 성향은 어떤지, 지금 발달 시기는 어떤지, 또 부모의 이런 양육 태도와 성향이 어떤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풀밭대리 종합심리검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아이의 인지적인 부분도 아니라, 그리고 웩슬러 지능검사만 보더라도 영역별 편차가 있는지,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지, 균형이 잡혀 있는지, IQ는 매우 높이 나왔는데 편차가 영역별로 매우 커서 기울기가 크고 어떤 경우에는 잘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능력치가 떨어질 수 있는지, 아이가 중반 이후에 초반부터 중반 이후에는 매우 잘하는데 중후반 이후에 떨어지는지, 능력치가 혹은 초반 중반까지는 능력치가 크게 발휘되지 않는데 중후반 이후에 능력치가 발휘되는지, 유지력이 짧은지 길은지, 균형이 잡혀 있는지, 아이의 이해력이나 사고력이나 창의력이나 집중력들, 또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골고루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웩슬러 지능검사 하나에도 IQ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강점과 약점, 태도와 기질과 성향이 전반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나 그거를 읽어낼 수 있고 아이에게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전문가마다의 소견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 또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통합적으로 인지정서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단순히 수치로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전인격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통찰해서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특별히 웩슬러 지능검사 하나에도 이 아이에 대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다 드러나지 않은 아이의 기질적, 성향적, 또 발달 시기적, 양육 태도적인, 또 환경적인, 또 양육자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아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놓치는 부분 없이 그리고 하나의 아이에 드러난 부분들이 뇌파 검사나 여러 가지 집중력 검사나 주의력 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를 정확히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인지, 정서, 행동이 어느 것 하나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이 선행학습이 필요하거나 영재 성향이 있거나 이런 우수한 아이들이 이런 능력치만 우수한 아이들은 반드시 영재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선행학습을 해주셔야 맞겠죠. 그런데 영재 성향이 있고 또 영재가 아니더라도 매우 우수한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처리 속도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적응 능력이라든지 일정 부분이 매우 취약하고 미숙함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재교육과 선행학습과 아이의 이런 심리치료, 집중력 훈련, 조절 능력, 연습을 같이 해주시거나 혹은 이런 정서적인 지능, 아이의 조절 능력, 또 이런 사회성, 적응 능력을 먼저 해주셔서 아이의 안정감 키워주신 다음에 선행학습과 영재교육을 해주셔야 하는데 대부분은 영재교육기관으로 달려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아이의 조절 능력이나 사회성이나 적응 능력이나 이런 처리 속도는 크면서 자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크게 문제로 드러나지 않거나 수치화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간과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영재라니까 이건 IQ가 수치가 드러나니까 우수하다니까 주변에서 똑똑하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아이의 영재 성향이나 우수한 부분들만 키워주려고 이제 특별한 교육기관이나 아이의 선행이나 영재 성향만 매우 이제 부각시켜 주셔서 아이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래서 3, 4세 때 오셔서 아이의 이런 영재 성향이나 이런 선행이 필요한 부분들, 우수한 부분들을 그리고 아이의 이런 부족한 결핍된 부분들도 같이 아신 경우에는 대부분 영재 교육기관이나 선행을 하시다가 대다수가 또 초등학교 때 다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의 부모님이 선생님, 우리 아이 영재 성향을 ADHD 성향이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 아이 똑똑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런 특정 교육기관에서 또 이런 교육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은 아이가 그 능력치가 잘 발휘되지 않아요. 혹은 초등학교 때 오셨다가 우리 아이 선행이 맞아요. 우리 아이 우수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데 아이가 사회성이나 또래관계나 조절 능력이나 잘하는 부분에서 집중력은 뛰어나나 흥미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은 매우 좀 저하된 기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하시고 중고등학교 때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세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영재에서 선행교육이 맞대서 열심히 선행하고 영재교육 했는데 지금 중학생 됐는데 고등학생 됐는데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잘하는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라고 이제 오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선행이 맞고 영재교육이 맞아서 잘 능력 발휘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많은 시간 동안 놓쳐버린 시간들, 또 관계들, 경험들은 이 아이 인생에 있어서 보상해 주기에는 너무 많이 지나쳐버린 시간들이고 이미 지금 내가 선행을 멈추고 지금 내가 특별한 교육들을 멈춘다 할지라도 이런 엄마의 불안과 강박, 어떤 스케줄, 또 주변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들, 학원들이 필요한 경우나 있으나 내 아이에겐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을 간과했을 경우 지금 멈추더라도 이미 부모와 아이에게 학습된 불안과 강박은 아이 스스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자유, 시간, 능력치를 활용하지 못해요. 왜? 나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아이도 힘들더라도
학원을 계속 보내달라고 하고 아이가 이제 불안한 거죠. 부모는 내려놓고 이제 우리 아이가 선행이 맞지 않는구나. 우리 아이에게는 좀 더 이제 여유를 줘야겠다. 학원 숙제들을 좀 스케줄을 조절해 줘야겠다. 이제 좀 현행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순간 아이도 같이 그 상황들을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아이에게도 부모의 불안, 또 교육과 학습에 대한 스케줄에 익숙해진 것들, 수동적이 돼버린 것들, 우전적이 돼버린 것들이 내 아이에게도 학습되어 있다 보니까 쉽사리 현재 멈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정화해주고 새로운 학습, 새로운 습관을 들여주는 과정 또한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학습형 영재도 있고 생활형 영재도 있고 혼합형 영재도 있고 선행도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인강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학원 수업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과외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든 학습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이의 상황과 성향과 이런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한 정확한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고 아이마다 이제 발달 시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시기와 발달 성향에 맞춰서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아이한테는 생활형 영재일 수 있으나 학습형이 부족할 수 있고 학습형 영재일 수 있으나 생활형적인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면에 우월한 영재 성향을 갖춘 아이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만 독특함과 독창성, 유능감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미숙하거나 평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전반적인 이런 포괄적인 영재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아이의 강점, 영재 성향을 보이는 부분, 선행을 보이는 부분들을 잘 맞춰가면서 그러나 미숙한 부분, 평범한 부분들을 아이의 뛰어난 부분과 맞춰서 같이 조율해가는 과정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능도 필요하고 영재교육도 필요할 수 있으나 아이의 적응 능력이나 사회성이라든지 자립심 그리고 조절 능력도 같이 심리상담이나 집중력 훈련 이런 사회성 훈련, 인지학습으로 통합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같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죠.